예, 너무 앞에서 거창하게 소개받은 손봉채입니다.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순에서 태어나서 하순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이 미술 전공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중간에 여러 번 이제 이 미술의 길을 좀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오늘 우리 스님들을 뵀습니다. 이번 주제가 기억에 대한 어떤 그런 문학적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예전에도 한번 해봤었고 그리고 작가라는 게 꼭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도 있는가 하면 그때 어떤 그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그 기억들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을 좀 공부 좀 하고 대학을 이 회화라는 어떤 그런 이 장르가 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각이 있거든요. 그 다음 디자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순수 미술의 어떤 조각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전공하면서 이제 아픔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저는 이제 몰랐었죠.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들고 공부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재미에 푹 빠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각이라는 어떤 이 범위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조각에서 이제 이 그림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대학을 조각 전공하고 이제 우연찮은 어떤 그런 만남이죠.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어떤 신현준 교수님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90년대 초에 이제 91년도에 미국을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무의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꼬맹이들한테는 제가 항상 하는 말, 계획성 있게 살아라. 안 그러면 아빠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웃 멀리 떨어져 있는 타양에 공부하러 가는데 최소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어 실력은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된 상태에서 신현종 선생님이 무조건 떠나라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무조건 된다. 정말 그럴까요?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라. 그 양반의 어떤 그 이야기 때문에 진짜 무식이 어떤 용감이라고 그 더블백 2개를 들고 이제 미국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 미국 비자, 요즘 미국 비자 받기 매우 쉽잖아요. 그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처음 준비를 했다가면 그 학생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을 건데 저는 이제 대학 졸업 끝날 무렵에 갑작스럽게 이제 갔다 오면 교수 된다라는 어떤 그런 허무맹랑한 어떤 그 이야기 한마디에 현혹이 돼서 아버지의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유학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서 첫 번째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 출입관리 사무소를 통과하는데도 막 뭘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냐면 내가 공부를 딱 마치고 올 때까지는 한국에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원웨이 티켓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연히 너 왜 원웨이 티켓을 가지고 왔냐. 너 지금 요 관광비자인데 몇 개월간 있다 갈 것이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들을 물어보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뒤에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그 줄리아드 대학을 다니던 누나였던 것 같아요. 누나였는데 도움을 받고 어떻게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난관이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어떤 좌표조차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식한 놈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민 가방 아시죠? 그 큰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제가 이제 그 반 지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한 3일간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겁나가지고. 진짜 타지에 가가지고 특히 미국이란 어떤 그 동네는 뭐 그렇게 무섭다더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만 듣고 가서 3일 동안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어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답답한 어떤 그 반지하 생활을 3일을 딱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미국은 정말 이 스트리트들이 길들이 너무 반듯반듯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문을 열고 나와서 첫 번째 이 보이는 사거리까지 걸어갑니다. 다시 또 집으로 옵니다. 또 그 사거리까지 가서 보이는 또 그 다음 사거리까지 걸어가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우리 동네 모든 이 거리들을 이제 섭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제 미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 그런 과정, 실패의 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이랑 뭐 그런 애들한테는 무조건 학생들이나 계획을 짜서 여행을 떠나라, 처음에.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줄 것이다. 근데 무조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네가 떠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계획표다.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없는, 전공이 없는 그런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설치 미술이라는 인스톨레이션이라는 이제 이 새로운 장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장르가 뭐냐면 매우 현대 미술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한국에 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스톨레이션 작업, 그 공부를 좀 하면서 이 단품 조각이 움직이는 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상을 못했던 어떤 그런 그 조각품인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키네틱 아트입니다. 그래서 인스톨레이션보다는 좀 더 내가 전공했던 어떤 그 조각하고 좀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움직이는 조각,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우리 후학들에게 내가 뭔가를 꼭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공대생 수준의 어떤 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계산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작업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네요. 97년도에 이제 제가 96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92년도에 가가지고. 그래서 96년도에 돌아와서 이제 정말 돌아올 때는 정말 의기양양하니 이제 뭐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면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실패가 또 시작됩니다. 의기양양 개뿔이나 이제 거기서는 이제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정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이제 강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강주에 가장 그때 현대미술 그 축제가 열리는 비엔날레. 그때 당시 90년대는 어떤 미술의 흐름 자체가 이 현대미술 하면 비엔날레를 꼭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발탁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강주 비엔날레라는 곳에 딱 왔는데, 강주에 왔는데, 강주 비엔날레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어떻게 추천을 받지라고 했더니 이제 세계적인 기획자들이 이제 작가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가 예를 들어서 경계다, 아니면 스피드다, 아니면 권력이다.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미술 기획자가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장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작가들을 뽑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기획자나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사람을 데리고 가지 생뚱맞게 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키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20년 전만 제가 알았더라도 지금 어느 강단에 서가지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실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사가.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게 30대를 와서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움직이는 조각품을 한국에 이제 선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 강주 비엔날레에 나가기 전에 이제 신세계 미술제라는 신세계 백화점이 생기고 지역사회에 어떤 무엇을 공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세계 미술제라는 것을 이제 만듭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신세계 미술제 1회였는데 거기에 내 가지고 전국에서 270여 명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죠. 왜냐하면 제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도전, 시전, 8번. 도전하고, 이제 저희 때 대학을 다니면서 도전하고 시전이 있었고, 국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구상 조각 대전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무튼 좀 무시근히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약간 좀 병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대상은 안 주고 특선도 안 주고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입선해. 입선을 9번을 하고 제가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것은 내가 갔다 와서 다시는 내가 공모전 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막상 돌아와서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작품들은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세계 미술제 같은 경우는 좀 방식이 다르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자대 위에 작품이 올라서야지 사이즈, 이 규격이 있었어요. 규격. 몇 메타에 몇 메타. 그 규격이 있었는데 신세계 미술제 같은 경우는 그런 규격이 없더라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심사는 우리가 할란다. 딱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좀 열린 어떤 그런 이 공모 방식이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마지막에는 작품으로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어쨌든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 강주 쪽은 없었어요. 서울대, 그 다음에 미술평론, 그 다음에 홍대, 중대 이렇게 네 분이서 이 심사를 했었는데 대부분 자기 학교 그 후배들을 챙기려 나가죠. 근데 진짜 운이 너무 좋았는지 작품이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좋았을 것이다. 저 혼자 생각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상을 받고 그때 당시 이제 국전 그 포상금, 국전 대상 작품 그 상금이 400만 원인가 기억거든요. 근데 신세계 미술제를 제가 왜 냈냐면 1000만 원을 준다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이제 쌈지라는 어떤 아트 스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작품을 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서 좀 작업하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공간만 좀 있으면 난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달달마다 들어가는 새도 좀 그러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간을 제공해 준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첫 해 레지던시 프로그램 1회 때 작가를 모집하는데 약 100 몇 명이 이제 8명을 뽑는데 100 몇 명이 이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어떤 경쟁력을 뚫고 이제 서울로 입성을 합니다. 이제 쌈지 그 회사 건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게 뭐 이런 공모전 뭐 대상이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작품으로서 현대미술로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작가들을 뽑는다 해가지고 참여했던 작가들이 8명이 거의 다 유학파더라고요.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뽑아놓고 보니까 뭐 학교, 이게 지방이니 뭐니 그런 이 파벌이 너무 심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에 올라가다 보면 홍대, 서울대 아니면은 뭐 거의 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 이제 조선대학교 1명, 부산대학교 1명. 부산대학교 나온 홍순명 씨는 저기 파리에서 한 10 몇 년을 살다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대생은 딱 둘이고 나머지는 서울대 홍대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뭐 독일, 파리, 뉴욕, 시카고 아무튼 애국에 골고루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공간 하나씩 다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작업하면서 제일 핫했던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현대미술을 아주 좌지우지하면서 흔드는 어떤 그 집단이 쌈지 아트 스페이스였습니다. 어쨌든 이 작업이 이제 천장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 97년도 광주 비엔날레에 제가 그때 당시 대한민국 최연소 작가로 이제 출품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 권력 파트였는데 권력이란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제 기억에 좀 단순해요.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단순하게 이제 작업들을 풀어가는데 권력, 무엇을 어떻게 권력을 표현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 생각에 권력은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하순 읍내에 그 쌀집의 아들이 꼭 그 짐발이라고 그 쌀 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딱 나오면 걔는 좀 키도 쬐까나고 못생기고 그랬는데 아무튼 골목대장이 돼요, 걔가.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고, 야, 그게 저 자전거 한 대로 이 권력을 다시 가져가 버리고 하는 어떤 그게 좀 딱 머리에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자전거를 만들어 볼까? 이게 생뚱맞게 이제 자전거 작가라는 어떤 이제 닉네임이 이제 붙는 어떤 이제 시기가 바로 이 광주 비엔날레. 그래서 제 답은, 작업의 답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찾는 어떤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설치 미술이라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다가 한번 뭐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자전거가 이렇게 막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270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뭐 거의 뭐 오페라 수준, 오케스트라 수준이라 할까요? 그 정도로 막 웅짝웅짝 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 자전거들을 천천히 보고 있으면 다 뒤로 돌아가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외발 자전거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 어떤 이 경제라든가 어떤 그 위태위태한 어떤 그런 위태로운 어떤 그 우리나라를 좀 표현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뒤로 가는 이유가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제 뒤로 가죠. 이게 앞으로 가야 할 어떤 자전거인데 대부분 자전거는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야 할 자전거를 권력이라는 것을 모타에다가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타라는 어떤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 가야 할 자전거가 뒤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애는 엄청 뒤로 빨리 가고 어떤 애는 천천히 가고 어쩌다 보면 한 놈은 앞으로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낙하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하나 내가 딱 넣어놨죠. 그래서 어떤 그런 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풍자했던 작업이에요.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게 뭐냐? 바로 입체회화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조각 키네트 아트로 우리나라 1세대였다고 하면 이 입체회화로서는 전 세계 유일무일 제가 처음 이제 특허를 내고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회화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 아니, 이 평면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그 다른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명화를 보면서 제가 이걸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걸 그림을 꼭 그리냐? 공간 분할을 해라. 공간 분할해서 이걸 만들어내면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너나 그렇게 해라 하면서, 그 아주 대선배님들이, 야, 누가 그걸 그렇게 한대, 너나 해. 근데, 너나 해라는 말을 한 2년 뒤에 진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처음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레이저 프린터기에 OH 필름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보시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팔아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불이 들어오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게 겹치다 보니까 어두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본의 아니게 미디어 아트처럼 라이트를 넣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주미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얘네들. 아무리 이 작품들이 좋고 막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나는 작품을 팔고 싶은 준비는 다 돼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배를 이제 안 골마야 되겠다 하면서 좀 더 이쁜 거로 하자. 그 작업이 이제 이주민 시리즈입니다. 곱씹으면서 운전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나는 뭐지? 나는 안 해. 나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새로운 것만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하순의 어머니 집에 또 들렸다가 그때 아무튼 과일을 대추나무에 대추를 따고 여러 가시를 딱 하고 강주를 넘어오는데 해가 이렇게 뉘우뉘우치는데요. 그 5톤 트럭에 소나무를 딱 싣고 가는 거예요. 소나무가 낭창낭창. 한 4대가 쫙 그렇게 실려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소나무가 살아야 할 곳이 산인데 저희들은 뭔 죄를 지어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렇게 실려가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얘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거 팔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품에다 내야 되겠다.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는 이 이구탈린 멀리에 와가지고 이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주 여성들과 지금 별반 다를 게 없다.
해가지고 탄생한 게 바로 이 이주민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상처투성이 원래 소나무들이 낱개로 하나씩 보면 엄청나게 이런 옹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이뻐. 왜냐하면 얘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뿌리로 살기 위해서는 가지를 다 쳐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심의 어떤 조경수, 가정의 가정수로 팔려 나오는 이 소나무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소나무만 그리다가 보니까 너무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앉아서 이제 막 깔짝깔짝깔짝 하면서 그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정자나무. 예. 남도에 있는 500년, 이게 수령 300에서 500년 된 나무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작품을 사진 찍어 와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작업이거든요. 예, 이것은 그 마을에, 그 동네를 수호해주고, 이게 어찌 보면 그 마을의 눈이다. 물소리, 바람소리라고 했는데, 시간과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역사의 증인. 바로 저 할머니는 꼭 저 나무 뿌리 있는 데 앉아갖고, 우리 손주 온다냐 하면서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그 산 너머에서 저를 보고 있었던 어떤 그 기억 때문에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렸던 것인데 의외로 얘가 제일 효자 노릇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하면 다 가져가더라고. 제가 이제 파리에 그 소속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 드골 공항을 딱 가는데 공항에서 멀리서 보는데 이 국기들 있잖아요. 국기를 동글동글 해가지고 쫙 한 20-30m를 세계 각국의 그 국기를 전부 다 걸어놨더라고요. 멀리서 보는데 저게 저 뭔 그림이지? 참 이쁘다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봤죠. 국기더라고요. 딱 그거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제가 그리는 꽃은 각 나라의 국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정말 그림 잘 그릴 수 있겠다. 이 꽃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대박 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꽃들의 전쟁. 여기 있어서요. 한번 가까이 오셔서 이제 보셔도 됩니다. 오늘 그 기억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 작업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기억 속에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것을 저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게 아닌가. 그래서 참 짧은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강주에서 전시할 일 있으면 전시장에서 꼭 뵙기를 바라겠습니다.